전화 한 통. 고작 전화 한 통인데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오늘도 그는 야근을 했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는데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3통. 엄마였어요. 언제 왔는지도 몰랐어요. 아마 저녁 6시쯤. 그때 그는 회의실에서 내년 예산안을 붙들고 있었을 겁니다. 전화를 다시 걸려다가 그냥 주머니에 넣었어요. 지금 전화하면 목소리가 잠겨 있을 게 뻔하고, 그러면 엄마가 걱정할 거고, 걱정시키면 또 다른 짐이 되어 돌아오니까 안 거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게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지하철에 올라탔어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는지. 눈밑이 꺼지고 이마에 주름이 하나 더 들어 있었어요. 손에 들린 핸드폰 화면을 켰다 껐다 했어요. 엄마 이름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가 다시 화면이 꺼졌습니다. 이어폰을 꽂았는데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옆자리 할머니 한 분이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나 괜찮아. 밥은 먹었어. 걱정 마. 짧은 통화였어요. 근데 그 할머니 얼굴이 통화가 끝나고 나서 한결 환해졌어요. 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괜히 눈을 딴 데로 돌렸습니다. 뭔가가 가슴을 콕 찌르는 것 같았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죄책감인지 부러움인지 아니면 그냥 그리움인지. 그는 다시 핸드폰을 꺼냈어요. 엄마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지하철 문이 열리는 소리에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이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아내가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으니까요. 알면서도 못 걸었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었다가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닫았습니다. 배가 고픈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는 밤이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 아이 학원비, 아직 갚지 못한 전세 대출, 다음 주 팀장 보고.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뱅뱅 돌았어요. 그 어디에도 엄마한테 전화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은 그를 든든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게 만들어요. 내 가정, 내 아이를 챙기느라 하루를 다 보내고 나면 정작 나를 낳아 키운 사람의 자리는 우선순위의 맨 끝으로 밀려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가 너무 짧고 사람이 너무 지쳐 있을 뿐이에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싶어요. 전화를 못 거는 게 무심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버티는데 이미 자신의 전부를 써버렸기 때문이에요. 탓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너무 지쳐 있을 뿐입니다. 전화 한 통이 뭐가 어렵냐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한 통은 단순한 안부가 아닙니다. 전화를 걸면 밝은 목소리를 내야 해요. 힘들어도 안 힘든 척, 돈 걱정 없이 잘 지내는 척, 아이도 잘 크고 있고 살림도 넉넉하고 회사도 잘 다니고 있는 척. 행여 목소리가 잠겨 있으면 금세 알아챌 어머니의 걱정이 또 다른 무게가 되어 돌아오니까. 힘들다고 말하면 어머니가 밤새 걱정하게 뻔하고,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말을 한 것 같아 찜찜하고, 어느 쪽도 편하지 않아서 결국 전화를 걸지 않는 게 가장 쉬운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그걸 알면서도 오늘도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짊어진 이 무게를
아버지는 37년 전에도 똑같이 지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소리를 들으며 밖에서는 등을 곧게 폈지만 현관문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던 그 남자. 두 아이 학원비에 부모님 약값에 월세에 적금까지 어깨에 뭔가를 계속 쌓으면서도 한 번도 무겁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던 사람. 회식 자리에서 억지로 웃고 들어와 현관 앞에서 딱 한 박자 멈추던 버릇. 그 찰나에 아버지가 뭘 하고 있었는지 아들은 이제야 압니다. 숨을 고르고 있었던 거예요. 집 안에 들어서기 전에 바깥의 무게를 털어내려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지독한 고단함 속에서도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길어야 3분. 어머니, 접니다. 별일 없으시죠? 그게 다였어요. 안부를 묻는 것도, 목소리를 확인하는 것도 그 짧은 통화 하나로 다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전화를 끊고 나면 조금 달라졌어요. 어깨가 조금 펴지고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밥을 조금 더 먹었어요. 아들은 그걸 어릴 때부터 봐왔으면서 이제야 이해합니다. 그 전화가 아버지를 버티게 해준 것이었다는 걸. 짧고 투박한 그 안부가 아버지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붙잡았던 마지막 인간다움이었다는 걸. 자신은 지금 그 전화 한 통조차 못하고 있으면서. 철학자 콰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불운일 뿐이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이다. 전화를 못 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힘든 티를 내지 말라고 배웠고, 남자는 참아야 한다고 배웠고, 가장은 흔들리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 누군가 그에게 오늘 힘들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나요? 많이 지쳤냐고, 많이 외롭지 않냐고.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꺼내는 방법을 아직도 모릅니다.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로 사랑하는 마음만 가진 사람. 그게 이 시대의 아들들의 모습이에요. 나쁜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사실 부모님도 압니다. 아들이 바쁘다는 걸, 힘들다는 걸, 전화 한 통 하기도 버거운 하루를 살고 있다는 걸. 그래서 먼저 전화하지 않는 겁니다. 방해될까봐, 짐이 될까봐. 한 번은 아들이 잠깐 들렀을 때 어머니가 밥을 차려놓고 손을 꼭 쥐었다 놓으면서 아무 말도 못했대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그냥 웃기만 했대요. 밥은 잘 먹고 다니냐? 그게 전부였어요.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었는데, 보고 싶었다고, 네가 걱정된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고, 엄마는 여기 있다고. 그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아들 얼굴을 보는 순간 다시 내려갔어요. 이 아이도 힘들 텐데 더 짐을 지우면 안 된다 싶어서. 자식에게 연락을 참는 것도 부모의 사랑 방식입니다. 그 침묵이 양쪽에서 동시에 쌓이고 있어요. 아들은 걸지 못하는 죄책감을 삼키고, 부모는 기다리는 마음을 삼키고, 서로를 걱정하면서 서로에게 짐이 될까봐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는 두 사람. 그 공백이 무심함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배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둘 다 알면서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을
가장 못하는 사이. 어쩌면 그게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따뜻한 관계인지도 몰라요. 당신의 목소리는 부모님에게 세상과 연결된 생명선입니다. 거창한 안부가 아니어도 돼요. 잘 지낸다는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목소리 하나면 오늘 하루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이 전화를 끊고 나면 어머니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가슴에 품고 앉아 계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목소리 하나가 그분의 오늘 밤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분이 잠들기 전에 오늘 아들 목소리 들었다고 혼자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전화를 못한 날이 쌓였다고 나쁜 아들인 게 아닙니다. 버티느라 그랬던 겁니다. 살아내느라 그랬던 겁니다.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하면서도 죄책감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쁜 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죄책감이 드는 것 자체가 당신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밤 신발을 벗기 전에 딱 한 번만 눌러보세요. 엄마, 저예요. 그냥 생각나서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지낸다는 말도 못하겠으면 그냥 목소리만 들려줘도 돼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목소리 하나면 오늘 밤 그분의 잠이 달라집니다. 그 남자는 오늘 밤도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엄마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은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는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에는 그 집의 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수도 없이 다짐했지만 어느새 엄마와 똑같은 찌개를 끓이고 있는 그 딸의 이야기를요. 식지 않는 마음으로 매일 안부를 묻겠습니다. 구독이라는 인연으로 우리 매일 만나요. 안부의 온도였습니다.